전남 해남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88살의 할머니. 60년 동안 문방구를 운영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품고 살아왔다는데, 증손자 뻘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한 마정순 할머니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이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특별하고 또 소중한 삶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이 3월 첫 주의 시작이었던 어제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식이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구순을 앞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 한 분을 오늘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네, 마산 초등학교인데요. 창원 마산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전남 해남에 있는 마산 초등학교 용전 분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입니다. 시골 학교예요. 근데 입학생이 4명인 입학식이 열렸는데 2명은 어린이인데 2분은 할머니였어요. 예. 한 분은 80대, 한 분은 60대. 그런데 이 중에 이제 88세 되신 할머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정순 할머니. 지금 화면에 네, 자녀들도 함께 왔는데 자녀들이 이미 60대예요. 이 할머니 88세. 그런데 이 마산 초등학교 용전 분교에 신입생이 됐습니다. 이 용기를 우리가 정말 축하해드려야죠.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할머니네. 88살의 할머니 마정순 할머니인데, 자,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작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마정순 할머니, 어떤 마음으로 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8에 결혼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마을에서 약을 하대요. 약. 이제 10살에 하고 신랑도 있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간 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때 일이 지금도 생생해갖고 하도 어른이 되었어요. 버스 댕기는 버스 간판도 몰라갖고 눈치로 댕겼죠. 눈치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로 그런 티를 안 내고 공부 못한 것이 이렇게 아주 억울하고 바꿨다. 21살에 우리 첫아들을 낳았는데 애기 키니라고 그 정신에 먹고 살고 하려니까 공부도 못하고 잊어보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가끔 선생님들이 오거든요. 전문가게를 하고 그 문방구를 하겠다면서 선생님 나 학교 가면 안 돼요. 받아줄래요? 한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가겠다고 아주 그 언이 되어갖고 이렇게 이제 장사는 아들 며느리한테 맡기고 너가 잘해라 이제 그러고. 이런 거예요. 평생 고생하신 거예요. 18살에 이제 결혼해서 장사하면서 아이들 낳고 오남매를 낳더군요. 그런 맞습니다. 가운데 한이 하나 맺힌 게 있는데 지금 버스 타러 갈 때 글자를 모르니까 그냥 눈치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할머니가요 18살에 시집 왔대요. 9살 연상인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기 때. 그래가지고 21살 때 첫애를 낳은 모양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애가 애 낳은 거지요. 그런데 이 시집을 막상 오니까 뭐 시누이들은 그 손붙잡고 저녁에 야학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야학도 못 가고 애 낳고 키우고 시집살이도 해야 되죠.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본인은 결혼해가지고 비녀를 이렇게 꽂고 있었나 봐요. 저 할머니 비녀 꽂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 비녀 확 뽑아버리고 그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어떤 그 공부에 대한 그 원 같은 거, 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못한 게 지금까지 한으로 남았다고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장사하신 게 대단해요. 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특히 장사를 예전부터 했으니까 오래전에는 사실 외상이라는 것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엔 많이 했잖아요. 또 한 동네에 살다 보면 장부를 다 적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외상과 갚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친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젊으셨을 때는 할아버지와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님은 글을 쓰시니까 할아버지가 장부도 적고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본인이 글을 할 수가 없으니, 근데 밖에다가는 내가 글을 모른다는 말을 차마 또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럽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외상을 안 받습니다라고 이제 가게에다 붙여놓으니까 당연히 그 동네 주민들은 점점 손님이 끊기기도 하고, 왜 갑자기 외상을 안 받지? 뭐 좀 약간 각박하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래서 외지 사람들을 위주로 장사를 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인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거를 외부에 알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버스 아까 눈치껏 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내가 글을 모르는데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심정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
참 많이 서러우셨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장사에 대한 질문을 인터뷰를 통해서 했을 때는 사실 뭐 그 글 적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장사 자체는 적성에 맞고 참 재밌었다라고 예.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외상은 안 받았어요. 근데 우연한 계기가 됐던 거잖아. 88살에 이 학교를 간다라는 게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이제 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어릴 때 예. 보여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 대신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암기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모든 것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보면서 그 번호판을 기억했던 그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는데 아마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이 마할머니. 그러다가 문방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문방구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나도 선생님 학교 한번 가면 안 됩니까?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럼 오세요 했는데 그거가 계기가 됐고 또 문방구는 큰아들이 이제 귀농을 하면서 문방구를 넘겨줄 수가 있고 이런 여건이 맞아가지고 초등학교 가게 됐는데 그 오세요 했던 그 선생님이 담임생이고요. 그 담임생은 아주 젊습니다. 47요. 할머니에 비하면. 손주네, 손주. 네, 손주뻘이죠. 예. 이제 88살 이제 늦깎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막 떨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손수건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지금 선수건 없어요. 지금은 없나요? 그 기분이 어떤지 마정순 할머니에게 그 첫 수업을 받은 느낌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하니까 즐겁고 한자 배워갖고 간판이라도 보고 이제 댕기고 수업하니까 네. 선생님들도 환영하고 좋아하시고 애기만이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즐겁고 좋네요. 노인당에 가서 노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어른은 그냥 연필 잡는 방식을 가르친다고 선생님이 연필 쥐고 이렇게 줄 따라서 그렇게만 기대보라고 하시대요. 이제 기억 니은만 입다미로 읽고 내가 그래서 다 같은 학생이니까 네. 나 많이 가르쳐줘라 그러고 그 애들한테도 말 올려줘야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우애를 좋게 받아들이려면 나도 올려야지요 애들한테. 그러고 했어요. 이제 열심히 배우고 싶다 한뒤 될란지를 모르지요. 장담을 모르겠어요. 이제 가게를 잊어버리고 학교를 다닌다 하니까 많이 즐거워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우리가 8살에 입학하죠. 8살. 그러니까 88살이니까 할머니보다 80살이 아래인 애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중손자뻘이잖아요. 중손자뻘.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 뭐 첫 수업에서는 연필 잡는 법, 선 그리는 네. 법 정도만 하셨는데 또 여기 보니까 60세 할머니도 원래 이제 같이 입학. 4명 입학인데. 네, 그분은 이제 일 있어서 못 오셨대요. 일 있어서 못 오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 2명과 이제 같이 이제 첫 수업을 봤는데 이제 처음에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유치원도 좀 다니고 해서 3, 4년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좀 훨씬 낫더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면 나도 존댓말을 해야 저 아이들도 나한테 존댓말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할머니가 글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꼭 그 은행 가서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성함만 쓸 줄 아는데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사실상 그리는 거죠. 제가 지금 화면에 좀 설명을 아니라. 드리면 꽃을 든 분이 4명이잖아요. 이 4명이 이 초등학교 분교의 입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할머니의 자녀들 있잖아요. 네. 이 자녀들도 이 학교를 다 졸업했다고 자, 하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서열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초등학교 후배가 되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온갖 장사, 문방구 하셨기 때문에 아까 오남매 말씀드렸지만 60대 자녀들도 입학식에 참여했는데 이 어머니의 학부모 자격으로 자녀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동문 졸업생 선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이제 후배님 이렇게 부르는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 한 가문이 2대에 거쳐서 같은 동문이라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또 소원을 푸셨다는 말을 하잖아요. 80년 만에. 그 소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데 6년 뒤에 이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레는 저 마음이 그 인터뷰하시는 그 목소리에 굉장히 묻어났어요. 지금 들리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잠깐 아까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88살이라고 하기 너무 정정하시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할머니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나이에 귀라도 어둡고 여러 가지가 그랬으면 수업 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내가 건강이 좋아서 수업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고 소원 하나가 이제 간판 글자라도 읽을 수 있으면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노인정에 이제 주로 가셨었나 봐요. 노인정에 가는 것보다 학교 오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구점 할 때 선생님한테 나도 글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문방구에 들렀던 예. 선생님한테 내가 그 얘기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 덕분에 학교를 오게 됐다라고 상당히 만족해하고 설레하셨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그 마정순 할머니가 웃는 모습 있잖아요. 88살인데 8살 초등학생의 아이의 천진해 보여요. 천진난만하는 모습인데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6년 뒤에 94살에 그렇죠. 빛나는 졸업장을 받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사건 마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